더워. 더워. 형님 더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왜 이래요 이거? 야, 이거 봐봐. 최대 냉방에다가, 최대 풍량에다가. 이거 어떻게 더 세게 틀으라고? 안 시원해요. 뭐야 왜 이래?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단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어컨 이야기예요. 저희 영상에서도 매년 주기적으로 다뤄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딱 지금 시점부터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계절에 맞지 않게 무척 더울 때가 있잖아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의 문제로 고객님들이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초봄에 에어컨이 안 돼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의 고장은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라고 해서 고장이 절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가을과 겨울에는 에어컨을 작동할 일이 없으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두 계절, 세 계절을 지나고 다시 새롭게 여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꼭 에어컨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에어컨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냉매가 없다든지 에어컨 라인이 막혔다든가 냉각팬이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엔진이 과열했다거나 또는 센서 종류들이 불량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몇 번 영상에서 담아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샵에서도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부품의 부분별로 고장이 났을 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어컨 컴프레셔 자체의 불량, 고장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고가의 에어컨 컴프레셔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서 교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고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컴프레셔의 고장 확률이 무척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냉매도 정상이고 센서 종류도 정상이고 풍량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무언가 모르게 몇 년 전보다 또는 작년보다 냉방 성능이 저하된 느낌? 달리면 조금 시원한 것 같고 정차돼 있으면 무언가 모르게 덜 시원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싹 밟기 시작하면 냉방이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아. 꼭 달려야지만 무언가 좀 시원해진 느낌이야. 사람의 피부가 정말 온도에 민감한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그 부분을 굳이 온도계를 꽂지 않아도 딱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고객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비사이지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고객님들은 이 차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행하시다 보니까 들리지 않던 소리, 느껴지지 않았던 느낌, 작년과 올해의 에어컨 성능의 차이, 히터의 성능의 차이 그런 부분들을 정비사인 저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느끼십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에어컨의 기기적인 또는 센서 등등 여러 가지의 무언가가 완벽하게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모르게 냉방 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바로 그 주인공은 고가의 컴프레셔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교환하는 것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벨로우즈 밸브. 두 번째는 굳이 꼭 교환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실 때 함께 교환하셨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법한 바로 그 필터, 드라이 필터 또는 컨덴셔 필터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다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어느 곳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교환을 할 때는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 앞에 있는 이 차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탈거해 놓은 자동차로 옮겨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프론트 패널을 잠시 탈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컴프레셔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소에 방문하셨을 때 첫 번째로 수여하는 것이 냉매 배출입니다. 장비를 사용해서 냉매를 다 배출한 후에 그 다음에 밸브를 교환할 수가 있죠. 특정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이 벨로우즈 밸브 교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죠.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냉매 라인을 탈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매 배출 후에 바로 벨로우즈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이곳을 집중 공략합니다. 커넥터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커넥터를 분리했다면 반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스냅링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스냅링을 탈거해주면 됩니다. 가끔 이 스냅링을 탈거하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밸브에 장착된 스냅링이 탈거가 됩니다.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밸브만 빼주면 돼요. 빠졌습니다. 이 차도 교환하는 흔적은 없네요. 이게 바로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에요. 이 벨로우즈 밸브는 부품 가격이 대략 4만원 정도 합니다. 부품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해서 교환 비용이 4만원은 아니겠죠. 당연히 교환 작업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기술료는 차종마다 작업 방식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벨로우즈 밸브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컨덴셔 필터 또는 드라이 필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 밸브가 하는 일은 정보로 수렵 채취가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몇 번 키보드만 눌러주면 그 많은 정보들을 수렵 채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분들과 제가 지식 수준을 나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혓바닥을 짧게 하겠습니다. 부품값이 이 벨로우즈 밸브는 대략 4만원 정도 하는데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제 제조품도 대략 20만원대,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차종에 따라서 점점 올라갑니다. 수입차는 더더욱 더 비싸겠죠. 무언가 모르게 에어컨 성능이 조금 저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컴프레셔를 바꾸시는 것보다 또는 콘덴서를 바꾸거나 고가의 제품들을 바꾸시는 것보다 저는 이 밸브를 추천합니다. 내 차의 에어컨 성능이 이렇게 좋았나 싶으실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공조기는 아주 고가의 공기청정기보다 더 정말 좋은 냉난방이 되는 공기청정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신품이고요. 차종마다 당연히 품번은 다르겠죠. 신품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신품에는 이렇게 오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링에 윤활 방청제를 뿌린 것보다는 냉매율을 도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벨로우즈 밸브를 장착할 때 예전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링인데 조금 전에 탈거했던 밸브에는 오링이 한 개 없어요. 이 위쪽에 있는 오링이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깜빡하고서는 오링이 이 컴프레셔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장착을 하는 바람에 다 조립을 한 후에 냉매가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오링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딱 박혀 있네요. 이거를 그냥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밸브를 장착하게 되면 당연히 냉매가 새겠죠. 에어컨 성능이 무언가 저하됐다면 이 벨로우즈 밸브만 교환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속상한 것은 의외로 이 밸브에 고장이 많은데 컴프레셔를 통째로 다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는 만큼 힘이 되겠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면서 함께 교환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교환을 하셔야 된다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드라이 필터 또는 콘덴션 필터라고 하는 이 부품을 교환하신다고 해서 에어컨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교환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금액도 상당히 저렴해요. 함께 할 때 같이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게 드실 거고요. 자, 그 부분은 당연히 에어컨 컨덴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덴서를 가져오겠습니다. 대부분의 차종들이 이렇게 프론트 패널에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컨덴서는 앞쪽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는 뒤쪽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넓은 컨덴서 옆쪽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바로 이 기둥에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탈거된 상태에서 작업은 무척 쉬워요. 프론트 패널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프론트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차량에 따라서 이 필터를 분리할 수 있는 이 플러그가 탈거하기가 무척 쉬운 공간이 있고 그 반대로 탈거하기가 무척 어렵게끔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는 다 다르겠죠. 작업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은 기술료도 그만큼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검정색 플라스틱 커버로 막혀져 있습니다. 밑에서 뽑아내야 돼요. 만약 필터만 교환할 경우에는 당연히 냉매도 회수해야 되고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콘덴서만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빼내야 됩니다. 나온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함께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필터입니다. 이 작은 게 생각보다 에어컨 라인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언가 모르게 에어컨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그 타이밍에 에어컨 컴프레셔에 장착된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함께 교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다른 이유에서 프론트 패널을 탈거를 하셨거나 아니면 라디에이터 콘덴서를 탈거하셨을 때 수리 후 장착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교환해 주시면은 그만큼 또 비용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채 10,000원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된
쌓인 상태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곳에 있습니다. 에어컨 성능이 저하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큰 문제점이 없고 그래도 무언가 모르게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교환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가성비 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차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히터와 에어컨이 안 되면 타고 다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